놓아버림, 분노. 분노는 살짝 성난 것에서 격한 노여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복수, 격분, 분개, 경노, 질투, 앙심, 악의, 증오, 경멸, 시비, 야유, 짜증, 불만, 공격성, 심술, 거친 태도, 노기, 둥한 태도, 완고함 등이 분노에 해당한다. 이러한 분노의 다양한 모습은 TV 뉴스에서 볼 수 있다. 사실 항복 기자와 관련해서 분노가 생길 수도 있다. 과거에 소중히 여기던 감정을 놓아버리라고 요구받는 데서 오는 분노다. 상실이 두려워 생기는 분노나 감정 전반에 대한 분노, 곧장 포기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그것이다. 분노에는 에너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면 에너지가 차오른다. 무의욕과 비탄에서 재빨리 분노로 올라간 다음 분노에서 자부심으로 뛰어오르고 계속해서 용기로 올라가는 것도 익혀둘 만한 비결에 속한다. 분노 속에는 행동하려는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로 인해 행하는 상태에 이른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욕망에서 에너지를 얻어 가지지 못한 것에 분노하는 수준으로 올라오면 분노에 힘입어 더 나은 삶을 향하는 데 필요한 일을 행동에 옮긴다. TV에서 폭력이란 주제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면 사람들이 억제하고 있는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악당을 때리고 쏘고 찌르고 고문하고 죽이는 형태로 분노를 터뜨리는 대리 경험을 한다. 우리는 분노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가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려면 분노의 대상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기가 화낸 이유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않고 그저 내가 화난 것은 나 자신이 노여움으로 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분노를 긍정적으로 사용하기.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분노와 공격성을 억제한다. 이런 것은 품이 없는 것이라고 보거나 도덕적인 면에서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렇더라도 억제한 분노 또한 분노의 에너지일 뿐이며 인정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분노 이면의 의도가 부정적이어서 결과는 마찬가지다. 유용한 접근법 한 가지는 분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활용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야망과 행동을 촉발하는 것이다. 상사에게 화가 나 있다면 상사는 나의 능력이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본다면 분노의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 건설적으로 쓰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분노에 힘입어 나의 능력을 입증할 만한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 스스로 성장에 힘을 얻을 수도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고용 상황을 개선하거나 노조를 결성하거나 하는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 관계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향상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스스로 독려하는데 분노를 활용할 수 있다. 분노로서 일에 다시 전념하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분노 상황을 일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분노를 발판 삼아 내면을 들여다보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 희생, 분노를 일으키는 근원은 많다. 성난 감정들의 복합체는 공포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공포를 놓아버리면 분노가 사라진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분노의 또 다른 근원은 자부심이며 그 중에서도 자기 만족이다. 개인적 자부심이 먹이를 주어 분노를 번식시키곤 한다. 자부심의 근원 중 하나는 자기 희생과 관련이 있다. 내가 희생한다는 식으로 나타난 작은 자아가 타인과의 관계에 결부되면 화를 내려고 미리 준비하는 셈이다. 타인은 대개 나의 희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의 기대를 깨기 쉽다. 이런 예를 전형적인 결혼 생활에서 볼 수 있다. 아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일했다. 하지만 남편은 변화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한다. 남편의 마음 속에는 자기 일로 가득 차 있다. 아내와 가족을 위해 감수한 일이 가득 차 있다. 남편이 힘들었던 일을 떠올리는 동안 아내는 자기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 분노가 냉랭하고 무심한 태도로 드러나면서 저녁에 각자 TV를 봤다가 잠자리에 든다. 말없이 자기들의 불만을 되씹는다. 이는 전형적인 미국 가정의 풍경이다. 그렇지만 그만큼 흔한 풍경이기에 공부의 가치가 있다. 이제 현상을 검토해보자. 다른 사람에게 원하고 욕망하고 고집하는 바가 있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압박으로 느낀다. 그 결과 저항하게 된다. 위에 예에서 둘 다 바라는 것은 인정받는 것이다. 서로에게 인정받길 원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다. 각자 압력을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항을 느낀다. 저항하는 이유는 압박이 나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압박을 감정적 협박으로 느낀다. 공식은 이런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내고 분한 모습을 보여서 너에게 벌을 줄 거야. 감정적으로 협박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서로 분개한다. 누군가 은근히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느낄 수 있는 저항이 어떤 것인지 다들 알고 있다. 동일한 저항이 무의식에서도 계속된다. 자기 희생을 동기로 삼으면 다른 사람에게 압박감을 준다. 억지로 인정을 받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억지 인정은 별로다. 이때 분노는 부분적으로 자기 희생이라는 자부심에서 생긴다. 우리는 남을 위해 하는 일에 대해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있어서 나의 희생을 인정받지 못할 때면 자부심 때문에 분노한다. 이런 분노를 상쇄하는 법은 자부심을 인정해 포기하고 자기 연민에서 즐거움을 얻고 싶은 욕망을 항복시키고 타인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일을 선물로 보는 것이다. 그럴 때면 타인에게 베푸는 환희는 그 자체가 보상이 된다. 알아주기. 알아주기는 관계의 비밀 중 중요한 것이다. 타인이 내게 하는 행동에는 언제나 숨은 선물이 있다. 그 행동이 부정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안에는 나를 위한 뭔가가 있다. 그 뭔가는 내게 더 잘 알아차리라는 신호를 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누가 내게 멍청하다라고 한다. 이때 내가 자연스럽게 보일 반응은 분노이다. 이 분노를 의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사람이 내게 무엇에 대해 더 잘 알아차리라고 요구한 걸까? 이렇게 자문함으로써 자신이 자기 중심적이었음을 깨달을 수도 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의식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거듭 밟으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가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된다. 그들은 사실 내가 마음속으로 알아주지 못한 것을 내게 되비춰 준다. 그렇다면 나의 왜소한 자아가 지닌 측면 중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할까? 상대의 분노를 취소하려면 내가 자부심을 거듭 놓아버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매일 겪는 경험에서 주어지는 성장의 기회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러자면 자신과 타인을 그릇된 자로 모는 일에
빠지고 싶은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 자신의 작은 자아를 살펴보면 자신과 타인을 그릇된 자로 모는 일은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작은 자아는 목표를 이루는 더 나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억지로 빠져나오는 방법은 자신이나 상황을 잘못된 것으로 모는 일이다. 단순히 더 나은 직장을 찾는 대신에 우리의 작은 자아는 직장과 상사와 동료를 나쁜 놈으로 몬다. 그저 단순히 더 나은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면 얼마나 수월할까. 그러나 의무감으로 인해 죄책감이 단순한 해법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어떤 곳에서 덕을 보았으면 그곳을 떠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면 무의식은 잘못으로 모는 기제를 통째로 창조해 내가 막다른 지경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끔 한다. 이런 일은 대인관계에서 흔하다. 어떤 사람을 떠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모는 기제에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다. 타인에게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했다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분노의 근원이 된다. 이 맥락에서의 사랑이란 모든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소박한 형태를 말한다. 사력 있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베푸는 형태로 나타나는 사랑이다. 상대에게 느끼는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붕괴하는 마음속 대화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그렇다면 남도 그럴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자기 감정을 알아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 마음속에서 나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마련이다. 타인이 내게 보여주는 감정 표현을 알아주는 것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그런 분노가 벌어질 무대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다. 상대가 내게 전달하는 의사 전체를 알아주는 것이다. 친구가 내게 전화하면 전화해 준 것에 감사한다. 그래야만 상대가 나와의 관계가 온전함을 느끼고 안심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행위는 상대가 나의 삶에서 갖는 가치를 알아주는 것이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면 기쁨을 느낀다. 이렇게 간단한 알아주기 기제를 써서 며칠 안에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 전부를 상당히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알아주기는 반드시 바깥 세상에서 일어날 필요가 없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된다. 자신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자문한다. 매일 연락하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알아주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비판적인 사람을 골라 그 사람을 알아주지 못한 까닭을 살펴보면 값진 경험을 할 것이다. 상대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모두 항복한 다음 인정을 담아 칭찬하며 그 사람은 내게 소중하다고 확언한다. 내가 감정면에서 발전하는 데 자극제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소중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잔소리하거나 이웃이 인상 쓸 때는 내게 뭔가를 말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내가 자기들이 내 삶에 기여한 바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내가 소중함을 알아주면 그들은 잔소리를 멈춘다. 기대. 타인에게 기대를 갖고 압박하는 일을 그만두면 상대방이 마음에서 우러나 긍정적으로 내게 반응할 길을 연 것이다. 울분을 미리 없앨 수 있는 예방 조치는 타인을 위해서 한 일을 희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그런 전환이 어떤 것인지 실험해서 볼 수 있다. 멕시코에서 새 셔츠 2장을 사온 남자가 있었다. 새 셔츠들은 남자가 즐겨 입던 옷과는 디자인이 달랐다.
두 셔츠 중 하나를 처음 입기로 한 날, 남자는 내심 기대가 컸고 색다른 일을 한다는 것에 자부심도 느꼈다. 그러나 남자는 자부심을 항복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한다. 자부심을 항복하기 위해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그냥 내버려 두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다. 그가 자랑스럽게 새 셔츠를 입고 나서자 옷이 평소 복장과 다른데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집에 돌아온 남자는 자신의 상황이 사업가 로버트 드링어가 지칭한 소년-소녀 이론, 보이-걸 티어리와 들어맞는다며 웃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남자는 새 셔츠를 입기로 마음먹었지만 이번에는 자만심이나 기대를 항복시켰다. 새롭고 색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놓아버렸다. 친구들은 모두 그를 사랑하며 그의 삶에 행복을 더하는 중요한 존재라는 점을 알아주었다. 놓아버린 과정을 끝낼 즈음에 남자는 셔츠 입는 일에서 항복했다. 사람들이 새 셔츠에 주목하면 좋고 주목하지 않아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날 갑자기 새 셔츠 기념일이 되어버렸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 셔츠에 대한 평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다. 결론은 요구를 멈추면 원하는 말을 얻는다는 것이다. 남이 내게 기대를 거는 것은 감정상으로 협박하는 것과 같다. 남이 내게 어떤 감정 자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저항이 생기는 것이다. 감정상으로 협박받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남을 협박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고 나면 나에게 보여주는 타인의 감정 반응을 조정하고 싶은 바램을 버릴 수 있다. 분노를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타인이나 나 자신의 왜소한 측면이 내게 낙인 찍으려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호하게 화가 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나 자신이나 남이 내게 낙인 찍으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 결정이 자신과 타인의 내면에 있는 긍정적 측면을 전부 알아주려는 습관과 결합하면 관계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 만성울분. 만성적이고 자각하지 못하는 분노와 울분은 자신을 향하는 분노인 우울증이 되어 삶에 나타난다. 또한 무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시민성 신체 질환으로 나타난다. 변두통, 관절염, 고혈압은 만성적으로 억제한 분노가 병이 된 예로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감정적 압력을 놓아버리기 시작하자 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스탠퍼드 대학교 용서 프로젝트에서도 분노와 울분을 포기하는 것이 심장에 이롭다는 것이 밝혀졌다. 북아일랜드의 구교도와 신교도 간의 분쟁에서 희생된 아동의 부모들이 적을 향한 분개심을 놓아버림을 배웠고 그 결과 건강이 향상되었다. 말 그대로 용서가 심장을 치유한 것이다. 근육 테스트를 통해 분노와 울분은 육체와 감정, 에너지 흐름 등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 분노는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분노한 사람을 죽인다. 마음은 우리가 정당한 분노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믿기를 바란다. 이런 분노는 도덕주의자처럼 분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도덕적 분개를 살펴보면 자부심으로 지탱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은 옳고 상대는 그르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분노하면서 저질 만족을 얻지만 근육 테스트를 해보면 감정 및 육체 건강 전반에 어떤 손실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만성적 분노와 울분으로 치르는 대가는 질병과 죽음이다. 내가 옳다는 만족에 그런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대가는 놀랍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때문에 만성 울분이 생겨 그 사람과 말을 나누지 않는다. 속내를 보면 나는 옳고 그자는 그러다는 데서 만족을 얻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런 경우였다.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하는 데서 저질 만족을 얻고 있음을 인정한 다음 에고가 얻는 이득을 내려놓겠다고 결정했다. 에고가 얻는 이득이 상대방이 빚을 갚지 못하게 막고 있음이 분명했다. 돈거래 자체를 놓아버리자 빌려준 돈을 선물로 보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냥 선물한 셈 치고 돌려받을 기대를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살펴보았다. 이제 울분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강해졌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48시간이 되기도 전에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빌려준 금액만큼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볼 때 우리 모두는 정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 내가 고수하는 마음속 입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방어하는 입장을 취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용서하고 있는 것은 감정상의 현실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다.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인간의 감정이 공간에 방출하는 진동 에너지가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진동 에너지는 그와 결부된 생각 형태와 함께 반독 가능한 기록을 만들어낸다. 여자는 이런 것을 더 잘 느낀다. 남자들은 운의 기능의 특징인 직관보다는 좌뇌 기능의 특징인 이성과 논리가 발달했다. 계속해서 부정성을 놓아버려 내면에서 감정 치유를 일으키면 좌뇌 우뇌 간의 균형이 좋아진다. 남자도 직관적이 된다.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직감을 통해 가설을 세운 다음 이성과 논리를 통해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감정을 포기하겠다는 자발성만으로도 분노가 소멸된다. 더 나은 길을 찾을 것이며 분노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용기와 받아들임의 수준으로 올라가겠다는 결정의 총화가 자발성이다. 자발성이 있으면 분노 놓아버림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분노는 무력함과 취약함을 드러낸다. 분노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기를 넘겨주는 것이다. 근육 테스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화난 사람은 근력이 절반으로 줄어버린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화를 잘 내는 성향도 남자다운 마초 자질에 포함된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부심에 똘똘 뭉쳐 자기가 그 녀석에게 어떻게 호통을 쳤는지 얘기하는 걸 본다. 적이 왜 필요한가? 적 하나를 추가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고통스럽지 않은가? 게다가 모든 감정은 우주의 진동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걸 볼 때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생각 형태로 자기를 애워쌀 이유가 있는가? 왜 굳이 그 사람을 적으로 붙들어 놓으려고 내면의 울분과 부정적인 마음을 비축한단 말인가?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면
한때적으로 여겼던 사람들을 친구로 바꾸는 데 들어간 노력은 그 자체로 보상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삶에 이득을 주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부당한 일 수식가가 되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언론 보도는 이런 식의 만성울분으로 차 있다. 국제관계에서의 부당한 일 수집은 다른 국가를 잘못된 것으로 모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 부당한 일 수집을 정상적인 일로 믿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이런 패턴은 파괴적이며 힘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놓아버림 기제를 사용하면 주위에서 나에게 잘못하는 일을 일일이 되새기지 않는다. 대신 주변의 아름다움과 기회를 보게 된다. 분노는 구속하는 것이지 자유를 주지 않는다. 분노는 나를 타인에게 연결해 상대방을 나의 패턴 속에 붙들어 놓는다. 분노의 에너지, 의로운 분노라는 하찮은 이득, 부당하게 취급받았다는 느낌, 복수의 열망 등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부정적 패턴에서 벗어난다. 거듭 출현하는 사람의 유형이 정확히 같지는 않다. 그 사람이 아니면 내게 분노와 울분을 일으킬 만한 성질을 똑같이 지닌 다른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마침내 내면의 화난 상태를 해결할 때 비로소 그런 일은 끝난다. 갑자기 그 같은 성질을 지닌 사람들이 내 삶에서 사라진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와 울분을 포기하기 전까지 분노는 어떤 사람을 내게서 육체적으로 멀어지도록 강제할 수는 있더라도 정신적으로는 가까이 묶어놓는다. 분노 포기는 이롭다. 편안하고 안락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성장하고 치유할 기회를 얻게 된다. 건강이 좋아지고 생명 에너지가 커지게 된다. 이런 돌파구 덕에 우리는 힘은 덜 들고 성과는 더 좋은 내적 자유의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